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동화 전략이 매우 공격적입니다. EQ라는 새로운 알파벳을 내건 브랜드를 또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파생된 다양한 라인업도 순차적으로 그리고 매우 빠르게 선보이고 있죠. 그만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순수 전기차를 선보인다는 게 벤츠의 전략입니다. 제 옆에 있는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최신에 나온 EQ 브랜드의 신차인데 바로 EQE SUV입니다. 그만큼 한층 다듬어진 디자인과 조금 더 진보된 실내 기술 뿐만 아니라 전동화 파워트레인의 능력까지 갖춘 녀석인데 과연 EQE SUV 어떤 매력과 능력을 보여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앞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Q 브랜드를 단번에 나타낼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막아져 있는 블랙 그릴이 눈에 띄죠. 그리고 나서 헤드램프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EQS부터 시작해서 EQE, EQS SUV 아주 다양한 차들에서 봐왔던 모습인데 처음에는 호불호가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EQE SUV에 와서는 이제는 좀 적응이 됩니다. 그만큼 이 녀석은 비율적으로는 꽤나 잘 디자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이 부분을 어디서 찾았냐? 바로 이어져 있는 이 굴곡과 함께 이 헤드램프의 디자인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봤던 EQ 라인업들과는 조금 다른 한층 더 탄탄해진 이 디자인 완성도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실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한 요소를 살펴볼까요? 커다란 벤츠 이 로고, 이 안쪽에 레이더 라이다 센서 집어넣었고요. 위쪽에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 하나 더 붙여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주변을 감싸는 도트문이 전부 다 삼각별로 위치해져 있죠. 멀리서 봐도 나 벤츠 탄다라는 거 단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범퍼 디자인은 전형적인 벤츠의 패밀리 룩 디자인 형태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큼직한 그리고 나서 크롬 도금을 꽤나 두툼하게 많이 사용한 점도 다분히 이 고급차의 기준을 높이는 하나의 멋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옆은 다소 독특한 비율이 인상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차 길이는 4.8m가 살짝 넘어가요. 확실히 준대형 SUV이긴 한데 휠베이스 앞뒤 바퀴 사이의 거리가 무려 3m를 더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앞뒤 오버행이 극단적으로 짧고요. 실내 공간을 굉장히 넓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대표적으로 21인치 휠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양 끝단을 최대한 막아놓아서 공력에 도움을 줬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매끄럽게 이어져 있는 도어의 모습, 이 플러시 타입의 도어 캐치 모습까지도 최대한 에어로다이내믹을 강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이 차는 보닛을 열 수 없기 때문에 워셔액을 넣을 수 있는 별도의 주유구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시승차는 아주 길다란 고정형 사이드 스텝을 넣었는데 휠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이 사이드 스텝이 더 돋보이는 것 같고요. 꽤나 멋있는 장식으로도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확실히 이 차는 큰 차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라든지 C필러 뒤쪽으로 넘어가는 이 형상까지도 아주 듬직한 SUV임을 단번에 알 수가 있죠. 뒷모습은 EQ 패밀리의 룩을 아주 잘 표현을 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일램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길다랗게 이어져 있죠. 최대한 둥글둥글 곡선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이 안쪽을 채우는 그래픽 패턴은 꽤나 정교하고 날카롭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외에는 맨들맨들하면서도 정말 클린하고 깨끗한 군더더기 없는 딱 몇 개의 배지 정도로만 이 차의 존재감을 나타냈고요. 범퍼 디자인도 정말 단정하게 꾸며 넣었죠. 크롬 도금을 좀 둘렀다라는 정도가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EQE SUV의 뒤태 가장 큰 특징은 따로 있어요. 바로 요 위쪽입니다. 특히 유광 블랙 이 루프에서 이 전체적으로 트렁크 라인까지 떨어지는 이 형태를 꽤나 깊숙하게 유광 블랙으로 곡선으로 처리를 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이 시각적으로 꽤나 쿠페형 SUV를 보는 듯한 느낌마저 전달해 주거든요. 이런 부분 보통 그냥 이렇게 뚝 깎아서 바로 밑으로 내릴 수도 있었는데 꽤나 이 디자인적으로 이 둥글게 처리를 한 부분 꽤나 멋있는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벤츠 EQE SUV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모던하다라는 게 첫인상이고요. 그만큼 정말 간결하게 딱 필요한 것들로만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먼저 센터 페시아 디자인 형태 정확히 반을 나눠서 대칭 형태로 깔끔하게 이어져 있고요. 심지어 아래쪽에 브릿지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이 개방감, 공간감이라는 거에서도 한결 더
큰 극대화를 시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풀 디지털 계기판과 함께 이 옆에는 정말 커다란 모니터 하나가 위치해져 있죠. 터치만으로 공조장치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전부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안쪽에 그래픽 구성뿐만 아니라 눌러볼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 차로 오랜 시간 굴리면서 입맛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가장 최신의 디지털 환경을 구현해서 소비자 만족을 더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보다도 저는 이 풀 디지털 계기판의 매력이 더 큰 것 같아요. 이 안쪽에 그래픽, 바늘이 움직이는 느낌이라든지 정말 정교하고 고급스럽거든요. 요즘 디지털 화면 많이 넣는 추세이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고급감을 어떻게 구현해낼지가 자동차 브랜드들의 숙제인데, 벤츠는 적어도 이 분야에서 단연 프리미엄다운 이 실력을 드러냅니다. 진짜 선명하면서도 정갈하고 이 움직이는 형태가 끝내줍니다. 정말 럭셔리해요. 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벤츠는 오랜 시간 이 컬럼식 레버 타입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이 센터 터널도 깔끔하게 잘 정립을 해 놓았습니다. 미닫이 문을 쫙 열면 안쪽에는 꽤나 깊은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를 비롯해서 이렇게 버튼만 딱 누르면 깔끔히 위치해져 있는 컵홀더, 심지어 별도로 이렇게 빼서 안쪽 공간을 더 크게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 꽤나 합리적이고 매력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양쪽으로 활짝 열리는 센터 콘솔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벤츠 라인업 중에서도 꽤나 큼직한 굉장히 깊은 공간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콘솔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활용도가 뛰어난 게 EQ SUV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전체적인 구성이나 이런 소재, 버튼류, 여러가지 레버라든지 마감 퀄리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감압식으로 움직이는 이 시트 조절 버튼, 그 다음에 물리 버튼과 터치 버튼 적절히 섞어 놓은 각종의 이 레버류, 전혀 흠잡을 데가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성 품질을 높이는 요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을 탑재했고요. 여기에 이 운전석 도어 끝에서부터 끝까지 랩 어라운드 형식으로 아주 길다랗게 이어져 있는 무드 등의 이 라이팅 기술까지도 정말 이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 대시보드 형태와 이 아래쪽 투톤 컬러를 적용해서 조금 더 고급감을 높였고, 이렇게 에어벤트가 지나는 부분은 또 별도의 세팅 골드 무광으로 처리를 해 놓아서 굉장히 세련된 맛도 잘 전달해 줍니다. 이런 우드의 패턴이라든지 살짝 플로팅으로 띄워져 있는, 그리고 이 각각의 경계를 지어 놓은 금속 소재의 느낌, 시트의 퀄리티도 전혀 흠잡을 데가 보이지 않네요. 네, EQE SUV 2열은 어떨까요? 제가 외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긴 휠베이스의 덕을 2열이 모조리 다 가져갔습니다. 그만큼 이 공간이라는 부분은 외관에서 봤을 때보다 실내에 탔을 때 더 크게 다가오고요. 전혀 부족하거나 아쉽다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무릎 공간 보셨죠? 머리 윗 공간도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전기차기 때문에 가운데 무언가 샤프트가 지나가지도 않죠. 턱이 없다는 뜻이에요.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정 가운데 탑승자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참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이 시트예요. 솔직히 이 시트의 퀄리티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고급스럽다까지는 아니거든요. 물론 천연 가죽을 썼긴 했지만 엄청나게만 깊은 인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트를 강조하는 게 착좌감이 훌륭합니다. 기대 이상이에요. 네, 엉덩이를 굉장히 깊게 안쪽으로 파놓았고, 특히 이 허벅지에서 무릎으로 떨어지는 이 라운드 처리가 절묘합니다. 네, 이런 거 다 기술이고 경험이겠죠. 네, 벤츠 EQE SUV, 그래서인지 딱 앉아서 장거리를 이동했을 때 이 편안한 감각 하나만큼은 단연 최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몇몇 편의민 안전 품목을 살펴보죠. 역시 1열과 마찬가지로 고급스럽게 꾸민 이 커버 보이시죠?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탑재가 되어져 있고, 전용 송풍구와 공조장치 깔끔히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별도의 USB-C 타입 케이블도 2개 마련을 해 놓았고요. 별도의 햇빛 가리개 같은 거는 없지만 열선 시트 3단계로 위치해져 있고요. 이 정 가운데는 당연히 컵홀더겠죠. 팔걸이 겸 한 번 누르면 간단히 거치할 수 있는 거, 한 번 더 누르면 깔끔한 컵홀더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인데요. 천장의 이 지붕 면적 대비 유리를 정말 크게 뚫어 놓았어요. 네, 심지어 오픈까지 되죠. 네, 벤츠 SUV 중에서도 이렇게 큰 선루프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광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개방감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마지막으로 EQ SUV 트렁크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전형적으로 이 정도 차급에서 볼 수 있는 네모 반듯한 깔끔한 공간이 나옵니다. 500리터 살짝 넘고요. 2열까지 접으면 1600리터 이상 확보가 되죠. 뭐 전혀 문제될 거, 아쉬울 거는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장점도 있어요. 심지어 이 아래쪽이 꽤나 깊은 공간이 나옵니다. 웬만한 잔짐, 뭐 캠핑 의자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다 실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한 단계 더 위로 끌어올리면 별도의 공간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 활용을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러기지 네트를 깔끔하게 구분을 단락을 시킬 수도 있고요. 2열 시트 같은 경우 당연히 폴딩이 되는데 완벽히 평탄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평평함은 보입니다. 약간 에어매트 아주 얇은 것만 깔면 그래도 차박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벤츠 EQE SUV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 앞뒤에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되어져 있어요. 참고로 EQE 500 포매틱이고요. 350 포매틱도 있는데 이 녀석은 조금 더 출력이 높습니다. 그 결과 최고 출력 300kW급을 발휘하고요. 여기에 최대 토크가 한 86kgm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 4.9초 만에 끝내고요. 그다음에 최고 속도는 210km에 걸어져 있죠. 그런데 뭐 일반적인 이런 지금과 같이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이어나갈 때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전기모터 특유의 그 매끄러운 가속감만 전달해지고 그 외에 무언가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다루기 불편하거나 하는 느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컴포트 모드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주행 모드가 꽤 많아요. 에코 모드는 확실히 드라이브를 많이 겁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꽤나 깊게 밟아야 되고, 반대로 스포츠 모드에서는 정말 경쾌하거든요. 각 주행 모드별로의 성격 차이를 분명히 해 놓은 게 EQE SUV가 갖고 있는 첫인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과 같이 다시 제가속에 들어갔을 때 깊게 가속 페달을 밟아도 무언가 아주 역동적으로 튀어나가는 느낌보다는 흐름에 맞춰서 속도를 올려주는 편입니다. 도심 주행에서 더 장점을 발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전기 파워트레인이 익숙하지 않은 처음으로 이 내연기관에서 이 순수 전기로 넘어오는 소비자분들께서도 처음 적응하는데 결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장점으로 꼽히고요. 벤츠가 아주 중요시하는 이 세팅, 굉장히 편안함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 전기차에서도 고스란히 전달되어집니다. 지금과 같이 고속화 도로에서 다시 중속 영역에서 조금 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서 고속으로 치닫을 때 이 느낌도 물론 빠른 건 맞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습니다. 이런 부분도 EQE SUV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그냥 운전하는 게 매우 편하고 부담이 없네요. 네, 이런 부분 다분히 벤츠다운 이 주행 퀄리티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속 주행을 이어나가다가 가속 페달을 한번 끝까지 깊게 밟아보겠습니다. 빠른 거는 맞아요. 확실히 빠르긴 한데 테슬라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정말 풀로 가속 페달을 꾹 밟았을 때 그런 우악 하고 튀어나가는 느낌은 확실히 덜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이 차가 그저 그런 밋밋한 세팅에만 맞춘 차는 절대 아닙니다.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 상황은 살짝 달라지긴 해요. 스포츠 모드에 놓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움찔움찔 하거든요. 제로백 5초가 안 되잖아요. 그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렇죠. 네. 와우. 매우 빠른데? 네. 이 컴포트 모드와는 또 달라요. 네.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이 모드별 성격을 명확히 해놨기 때문에 이 강한 전기 에너지, 특히 300kW라는 힘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서 뭔가 역동적인 그 느낌을 온전히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속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그 파워는 더 세지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굳이 스포츠 모드로 이런 일반적인 도심 속에서 달리고 싶진 않고요. 컴포트 모드에서의 느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에코와 컴포트를 번갈아 가면서 가장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달리다가 앞에 차를 만났죠. 가속 페달에 발을 띄면 회생제동을 거는 이 형태 이질적이지 않아요. 네, 정말 잘 잡았습니다. 패드 시프트가 달려 있어서 회생제동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여러 단계로 쪼개지 않았어요. 딱 3단계 있습니다. 강력한 회생제동, 일반 회생제동, 회생제동 안함,
딱 이렇게 아주 단순화 시켜놨는데 훨씬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렇게 깔끔하게 세 단계로 나눠 놓은 게 더 활용하기에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생제동 아예 안 할 때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똑같이 움직이고요. 일반 회생제동을 걸어도 그렇게 심하게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기차들에 비해서 일반 회생제동만 놓고서라도 충분히 도심에서 크게 부담 없이 차를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강력 회생제동을 걸면 굉장히 빠르게 멈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내리막길에서나 주로 사용할 법하고 도심 속에서는 일반 회생제동 이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할 것 같네요. 이렇게 간결하게 깔끔히 구분지어서 놓았다라는 점 칭찬할 부분입니다. 이외에 서스펜션 반응이라든지 스티어링 휠 감각은 무난합니다. 뭐 이렇다 할 아주 큰 특징을 찾기 힘들고요. 배터리 자체가 아래쪽에 묵직하게 깔려 있으니까 그 전기차가 줄 수 있는 특유의 안정적인 낮은 무게중심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딱 그 적정선에서 꽤나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잘 전달해 줍니다. 핸들링과 코너링 시에도 엄청나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르거나 롤을 허용하는 건 더더욱 아니거든요. 이 차를 굴리면서 나름 패밀리 SUV도 지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탑승자 모두의 만족감을 느끼기에는 이 세팅값 정말 균형을 잘 맞췄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파워트레인의 능력, 뭐 회생제동이라든지 출발했을 때 감각,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별 성격, 스티어링, 휠, 핸들링, 코너링, 서스펜션까지 전체적으로 이 균형감, 조화로움이라는 게 진짜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EQ SUV를 처음 몰았을 때는 약간 심심할 수 있어요. 뭐야 뭐 이렇다 할 큰 특징이 없는데? 라고 첫인상은 다가오지만 차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만족이 정말 커집니다. 오랜 시간 내 차로 굴릴수록 정말 여유롭고 편하게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벤츠가 지향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겠죠. 어떤 벤츠를 타든지 그 무언가 장시간 운전을 해도 절대 피로하지 않고 무언가 그 안락한 그 감각 EQE SUV에서도 고스란히 전달이 지네요. 주행 가는 거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참고로 이 녀석 바닥에 88.8kWh급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뭐 EQS에 100kW급 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88.8kWh 나름의 대용량이에요. 그 결과 국내 환경부 인증 기준 401km를 이제 받았는데 제가 100%까지 충전해 놨을 때 한 450, 60km 갈 수 있다라고 뜨고요. 실제로 제로까지 만들어 놨을 때도 한 450은 그냥 거뜬히 큰 걱정 없이 달립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숫자 잘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에코 모드로 돌리면 그 이상도 뽑아낼 수 있으니까 출퇴근 시에는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크게 어느 한 부분 모난 곳 없이 두루두루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전기차이지 않나 그런 세팅에 맞춰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도 보입니다. 네, 모든 차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각, 거리감, 차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기차 그리고 확실히 뭐 비율 자체가 일반 내연기관차와 다르다 보니까 이 운전석에 앉아서 주행을 했을 때 확실히 좀 껑충하고 커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특히 이 보닛 같은 경우는 앞에가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뚝 끊겨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이 차를 다뤘을 때 어느 정도 이 차폭과 거리감은 분명히 익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행인 것은 사이드미러가 차 크기에 비해서는 꽤나 큼직한 편이고 여기 별도의 쪽창을 만들어 놔서 사각지대도 최소화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빠른 적응이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글쎄요 뭐 이렇다 할 큰 단점은 찾기는 어렵네요. 마지막으로 벤츠가 자랑하는 반자율주행 기능 EQE SUV에도 아낌없이 탑재를 해 놓았습니다. 간단히 이 터치 조작만으로도 차간거리, 차선 이탈 방지도 해주면서 차선 중앙도 유지해주고 굉장히 심한 공률도 깔끔히 돌아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솔직히 반자율주행 기술, 주행 보조 영역에서는 벤츠 너무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말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직접 체험해보세요. 진짜 뛰어나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벤츠 EQE SUV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 1억 2천만 원대에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워낙 전기차가 좀 비싸기도 하고 이 녀석은 준대형 SUV라서 더 값이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EQE SUV 350 포매틱은 조금 더 낮아지겠죠. 일단 벤츠라는 브랜드 인지도에 따른 이 밸류 값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상품 구성을 놓고 보면
비싼 값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원하는 편의 및 안전 품목, 뭐 헤파 필터를 넣은 공기청정 시스템부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더 선명해졌고요.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정말 필요로 하는 모든 건 다 들어가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벤츠가 가장 잘 해내고 있는 감성 품질, 이런 마감의 퀄리티도 수준급이죠. 여기에 이제는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 디자인 완성도, 이 역시 덤으로 챙겨 가실게요. 네, 오늘은 이 한층 개선된, 그리고 벤츠의 전동화 기술의 완성도, 집약체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라인업이 추가가 됐죠. 바로 EQE SUV를 만나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 안녕.